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시간으로 겨울철 파킨슨 환자 상지 근육 운동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파킨슨 환자의 겨울철 운동의 중요성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겨울철 유난히 뻣뻣해지는 근육의 부위들은 어느 곳들인지.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상지 근육의 스트레칭 방법들. 네 번째, 겨울철에 파킨슨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와 계신데, 지금 제가 세 번째는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도 같이 의자에 앉아서 집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같이 실습을 해 보길 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어느 부위가 많이 스트레칭이 되는지 느껴보시고 아마 그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겨울철 운동의 중요성. 저번 주만 해도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근데 겨울철에 유난히 더 뻣뻣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추운 기온으로 인한 혈관 수축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불수의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수축해져서 좁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 산소, 영양분들이 이제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근육이 수축되고 움직이는데 뻣뻣함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인 온도 감소로 인한 근육의 경직성 증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파킨슨병의 대표적 증상으로 경직을 꼽을 수가 있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근육은 더욱 수축을 하게 될 거고요. 근육을 수축이 하게 되면은 경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경직성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경직에 대한 걸 조금 더 뚜렷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경계의 민감성 증가. 이 신경계의 민감성 증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찬가지로 파킨슨병의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변이나 불안감, 뭐 스트레스나 어떠한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인데 이 겨울철에 낮아지는 온도는 신경계의 민감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조그만 자극에도 보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더 증상이 더 많아지거나 잦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파민 감소와 근육 조절의 어려움. 이 도파민은 아주 밀접한 요소가 있는 물질이죠. 도파민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신경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게 아주 큰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극심한 추위는 도파민을 감소시킵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근육,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서 근육의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근육은 조금 더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이 원인들, 이유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더 있겠죠? 근육 감소 예방 및 근육 강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만 겨울에는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실외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날씨는 추워질 거고 그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하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전의 계절들보다는 뭐 산책을 가시거나 어디 뭐 등산이나 헬스장, 수영을 가시는 빈도수도 줄어드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근육은 감소가 될 거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한 신경계 및 도파민 활성화.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위는 신경계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의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 우리 뇌에는 자극이 가지 않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저하된 상태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라도 실내에서 꾸준한 운동을 해주셔야지 신경계 민감성은 저하되고 도파민은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운동을 통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임, 약간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역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이전에 많은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 활동이 더 줄어들게 되면은 우울증이 증가되실 거고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실 텐데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은 우리 신체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자세와 균형 향상.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가 몸이 뻣뻣해지고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근육은 뻣뻣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거는 낙상이 됩니다. 낙상. 자세와 균형 향상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꾸준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유난히 뻣뻣해지는 근육의 부위들은 어느 곳인지 이제 직접 알고 계시면은 보다 운동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훨씬 용이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 앞쪽을 먼저 보시면은 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 빗근, 대흉근, 상완 이두근, 손목, 손가락 굽힘근. 이 크게 상지의 근육들을 나타낸 거고요. 이쪽은 상부 승모근과 광배근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근육들은 모두 몸을 굽히는 근육들이에요. 뻣뻣해지는 근육의 부위들은 대체적으로 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다. 목을 굽히는 목빗근, 팔을 안쪽으로 모으는 대흉근, 가슴 근육, 팔꿈치를 구부리는 상완 이두근과 손목과 손가락을 굽히는 굽힘근들이죠. 자,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어요. 어깨가 으쓱. 지금 어깨가 으쓱할 때 쓰이는 상부 승모근, 추워서 몸을 오므라들었을 때 팔을 모아주는 광배근까지. 자, 이거는 아까 이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강의하실 때 우리의 몸은 점점 뻣뻣해지고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고 자세를 바꿔야 되고 자다가 몸을 비틀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몸을 굽히는 근육들이 뻣뻣하게 돼요. 이거를 펼쳐내서 뻗어서 이겨내서 중력에 대항을 해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나타나 있는 몸을 굽히는 근육들이 많이 뻣뻣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이 근육들만을 스트레칭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몸을 그 모두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기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을 굽혀주는 이런 뻣뻣한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이완성 운동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셔서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나타나는 이 근육들은 전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중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근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굽어져 있는 근육들을 고개를 들고 가슴을 피게 되고 허리를 피고 팔꿈치를 뻗고 손가락을 뻗어서 뒤로 뻗을 수 있는 이런 편근들에 대한 강화 운동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굽어져 있는 근육들, 뻣뻣한 굽힘근에 대한 스트레칭과 이완성 운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을 펴줄 수 있는 내가 중력에 대항해서 자세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편근들에 대한 강화 운동을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강화 운동들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위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이 몸을 굽히는 뻣뻣해지는 근육들에 대한 부위별 스트레칭을 알아보고 약간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지금 보호자분들께서도 지금 화면이 보이시면은 각 부위당 한 10초 정도씩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어느 부위가 뻣뻣하구나, 요거를 한번 느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아까 목을 굽히조는 이 목 비근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자, 오른손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이 반대쪽 그냥 쇄골 쪽에 손을 위치시키시고요. 자, 그대로 반대 손도 위에 덧대줍니다. 자, 손을 지그시 눌러서 쇄골을 고정시켜 주시고, 고개는 반대로 돌리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지그시 손을 눌러주시면서 10초 정도만 유지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대각선 위로 돌려주면서 이 목 비근이 늘어나는 거를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하실 거예요. 손으로 쇄골 잡으시고 눌러주시고 고개 돌리면서 지그시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목을 굽혀주고 한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목 비근이기 때문에 잦은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고개가 앞으로 쏠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깨가 으쓱했을 때 많이 수축하는 상부 승모근입니다. 자, 한쪽 손을 오른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셔서 이 오른손을 반대쪽 귀 뒤쪽으로 한번 위치시켜 보실게요. 반대쪽 귀 뒤까지. 자, 반대 손은 그대로 손등이 허리에 가게끔 뒷짐을 지어 주실 거예요. 자, 반대 손은 뒷짐을 고정하시고, 자, 손바닥 귀 뒤쪽을 잡은 손을 그냥 그대로 대각선으로 지그시 당겨 보실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귀 뒤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성무승모근이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귀 뒤쪽을 잡아주시고 반대쪽 손등이 허리에 가게끔 뒷짐 고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지그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가 으쓱돼서 고개가 고정되는데 많이 쓰이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방향 전환하실 때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거나 목을 움직이는데 많이 용이하실 겁니다. 자, 반대쪽. 다음은 팔을 모아서 몸이 움츠러들었던 대흉근 스트레칭이에요. 이 쇄골 뼈에서 이렇게 이 복장뼈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 팔까지 이어지는 큰 가슴 근육입니다. 큰 가슴 근육인데 보통 이쪽이 많이 수축되어 단축되기 때문에 몸이 많이 움츠러들죠. 어깨도 앞으로 말리게 되고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워지고 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상체를 곧게 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의자에 앉아서 혼자 시행하실 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환경이 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틈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저항을 주시면은 훨씬 가슴 근육이 잘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요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곧게 앉은 자세에서 가슴을 살짝 펴줄 수 있으신 만큼 펴주시고요. 그대로 양손을 뒤로 깍지 끼실 거예요. 양손을 뒤로 깍지 끼시고 숨을 크게 들이쉬시면서 가슴을 활짝 끼고 팔을 뒤로 쭉 뻗어 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은 그림과 같이 집 안에서 문틈이나 벽면에 대고 하시면은 훨씬 근육이 잘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거나 몸이 움츠러들어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동작 자세입니다. 자, 상완 이두근 스트레칭인데요. 흔히 알통이라고 하죠. 알통이라고 하는 팔을 꿈치를 굽히는 애들이에요. 요거는 맨몸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 제한이 있고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문틈이나 잡을 수 있는 잡을 곳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손을 뻗으셔서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대로 뒤에 있는 문틈이나 의자를 잡으실 거예요. 자, 손가락이 아래로 가게끔 잡으신 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제 몸을 앞으로 당겨주면서 손을 주먹을 꽉 쥐시고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체중을 약간 앞쪽으로 실어주실수록 요 밑에가 지그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좋습니다. 자, 이제 손과 손목 스트레칭인데, 요거는 이제 뭐 처음에 강의 시간에도 나왔지만 손의 민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섬세한 도구 사용하는 거나 단추를 매거나 하는 운동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손가락도 많이 위축되게 되죠. 자, 이거를 펴주기 위해서 손목과 손가락을 같이 합니다. 한쪽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손가락이 아래로 가게끔. 자, 그다음 반대 손으로 손가락 전체를 잡아주시면서 그대로 지그시 잡아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아랫팔을 타고 나와서 여기까지 뻐근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시행하시겠습니다. 잡고 손가락이 아래로 그대로 당기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어서 엄지손가락. 지금은 손가락 4개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했고요. 손목까지, 엄지손가락까지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자, 손가락이 위로 가게 뻗어주시고, 그대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팔을 굽혀보실게요. 자, 반대 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으로 감싸주십니다. 엄지손가락을 감싸주시고, 그대로 아래로 잡아당겨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몸을 많이 움츠리고 팔을 안쪽으로 모으고 뒤로 펴줄 수 있는 광배근 스트레칭인데요. 이 광배근이 그림과 같이 많이 잘 늘어나는 이완성 운동이 잘 될 때 상체를 돌리거나 하체를 돌리거나 방향성을 바꿀 때 아주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누워 계실 때 주무시다가 보통 몸이 뻣뻣해지시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옆으로 돌아 눕기가 힘드신데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 놓을 수 있게끔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뻗으실 거고요. 그대로 한쪽 손목을 잡으시고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으신 선에서 만세를 하면서 그대로 상체를 비틀고 잡아당겨 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반대도 동일하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잡고
만세 하시면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몸을 많이 굽히는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본 거고요.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면서 뭐 뻣뻣한 근육 부위, 유난히 내가 어느 부위가 뻣뻣하다라는 그 부위에 대해서 스트레칭이나 이완성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등 근육들 집에서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활 전문가나 보호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펴는 근육들 가슴을 펴는 근육들, 우리 등이나 팔을 펴는 근육들에 대한 강화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지 효율적으로 많은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파킨슨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체온 조절과 실내 환경 조성. 이 겨울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많은 증상과 나타나기 때문에 따뜻한 의복을 착용하시고 체온 조절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내 환경이 많아지실 거기 때문에 이 너무 추운 환경보다는 내 체온을 유지해서 움직임이 너무 뻣뻣해지지 않을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 보충인데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고 일조량이 줄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 햇빛을 통해 흡수하는 비타민 D가 이제 좀 결핍이 많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비타민 D는 신경계 활동이나 뭐 뼈 건강, 이런 관절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좀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가 많이 건조해지다 보면은 이제 건조하게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거나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그 체내에 수분이 항상 부족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낙상주의. 이렇게 경직이 많이 증가되시면 자세가 불안정해지시고 균형이 많이 떨어지실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낙상주의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십니다. 자,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기 힘들어지면서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다른 계절들보다 겨울철에 가장 많이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십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완화가 되실 거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